안녕하세요. 충주열린광장 정재성 이주승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자 새로운 충주포럼 상임대표이신 이태성 대표를 모시고 열린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별 말씀을.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가끔 우리 시민들도 뵙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ESG라는 또 순환경제라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가끔 또 서울 가서 중앙당에서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그 동기 좀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 한 5, 6년 됐습니다. 서울 생활할 때인데 서울에 가면 그 충청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충청 모임에 가면 항상 충주 테이블은 한 개나 두 개. 근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꿈을 키우게 됐고, 또한 인근 도시 청주라든가 원주라든가 조금 멀리는 천안의 도시가 성장하는 걸 보고서 왜 저 도시는 성장하는데 우리 충주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정치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젊으셔서 장래가 촉망되는 후보군 중에 한 분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 시민들은 대표님을 잘 모릅니다. 이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 생활을 한 지는 한 20여 년 정도 돼 가는데, 제가 뭐 드러내놓고 정당 생활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꿈을 키워오면서, 나름 저의 분야에서, 뭐 학계에서, 그 다음에 기업에서, 금융권에서, 또 다양한 어떤 그 경험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이제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한 100일 정도 운동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꾸준히 언론이라든가 SNS상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길에 가면 알아보는 분도 많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도당 부위원장도 맡으시고 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충주포럼 상임대표도 맡고 있고. 예. 어떤 기간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취지로 만드신 단체죠? 새로운 충주포럼은 시민들과 함께 충주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는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정당을 뛰어넘는 시민들이 충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모임을 가지고 결국은 경제공동체적 개념을 가지고 충주의 어떤 경제적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충주에 어떤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공론화하고 있죠.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충북선 철도 지하 문제를 제일 먼저 작년에 공론화를 해서 포럼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대학과 충북대학교 통합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드림파크 산단 LNG, 그 다음에 엄정의 소각장 문제 등 기타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공론화하고 그것을 이제 신문으로 올려서 시민들이 알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그럼 많은 활동을 하셔서 이제 시민들이 점차 이태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시민들과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이런 게 좀 아쉽다, 이제는 이런 게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충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론화장, 토론의 문화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시민들의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저는 결국 지금까지 리더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느냐.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리더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했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하고 물론 일부는 혹자 뭐 시민들도 좀 더 많은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판과 비난은 하지만 같이 갈 생각들은 안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함께 가는 정치인과 시민과 당원이 함께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포부에 비춰서 내년 지방선거를 출마 생각이 있으세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총선에 예비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어떤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윤석열이 탄핵을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고 정치적 환경이 변하고 있는 거고 또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것이나 멀리 보는 것이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결국 저의 결정이 아니라 아마 시민이 결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까운 거든 먼 거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선은 또 치르시려면 시민의 시민의 서포트보다 그래도 권리당원이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서포트가 많이 필요할 텐데. 당원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십니다. 당원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은 더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근황도 물어오시고 하는데 결국 시민의 마음이 당심이지 않을까. 저는 충주에 그동안 정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저한테 향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내지는 3년 후에 총선까지 네.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나름대로 청원을 꿈을 갖고 계시면 네. 나름대로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네. 각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과 갈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늘 시민과 가려고 그래서 새로운 충주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각을 같이 듣고 또 시민과 공론화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구심점이 형성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민과 함께 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충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의 당면한 문제는 사실은 충북대학과 교통대학이 통합이 저는 가장 충주의 현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뛰어들었고요. 사실 충주 인구가 21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통대학이 구성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00명 정도 되는데 충주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데 과연 그만한 기업을 하나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주 여건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을 하거든요. 아이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병원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관광도 다니고 뭐 하지만 우리 시대의 트렌드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것들, 충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도시, 그리고 함께 와서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도시, 그거를 만드는 것이 제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네네. 그 내용들을 다른 후보군과 비교할 때 좀 더 차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미래 도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드림파크 산단 LNG 발전소를 시민들의 어떤 힘으로 사실은 좌절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충주가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약 2,850기가와트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그 외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충주는 충북에서 자립률이 거의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약 32%. 근데 그 32% 중에 약 한 710기가와트시 정도는 수력 발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충주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기업이 아리백이 왜 못 들어오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시청하시는 열린광장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할 텐데 ESG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E가 환경입니다. 환경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G는 거버넌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와 관련된 얘기들, 좀 법률적 얘기인데 지방자치도 지속 가능 경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거기에는 이제 에너지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뭐 CO2도 배출하고 메탄도 나오고 또 사람의 환경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라는 걸로 가는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재생에너지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뭐 이런 것들. 신에너지는 인간이 기술로 만들어내는 메탄올, 에탄올,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 근데 이제 수소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래서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이런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원래 나가서 한 6가지가 핑크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앞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의 땅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보다 한 1.6배 큽니다, 땅이.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물도 풍부하고 아주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기업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지금 벌써 한 40~50%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잘 피부로 못 느끼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는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100%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하고 우리는 아직도 화석연료로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러면 충주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대기업이 오겠죠. 충주를 그런 에너지 도시로 허브를 만들자. 네, 그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 자원을 이제 가장 중요한 뭐 물이라든가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미래 발전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현해내시려면 인지도는 약간 아까도 말씀했듯이 약간 좀 열세도 있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 조직이나 이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고 구현해내려면 정치적인 조직이나 인지도를 쌓아가야지 앞으로 이제 행정적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말씀. 인지도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인지도라는 것은 오프라인 인지도와 온라인 인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과거에 오바마가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환경이라는 것은 시민의 참여거든요.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쉽게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퍼날리기를 해줬기 때문에 오바마가 당선이 된 건데 저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갈 거고 또 제가 뭐 마케팅 쪽에서 일한 지가 거의 벌써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설마 그런 자신 없이 인지도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인지도가 4명의 후보나 뭐 5명의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민주당의 인지도는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 자신감이 엿보여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금한 게 다른 후보분들도 역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태성은 충주를 바라봤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짚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장점을 살려가겠다라고 하는 성장, 미래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충주는 그동안에 이게 문제였다 지적해 주시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 뭐 기고라든가 칼럼을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조금 지적을 한다면 정보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정보가 좀 늦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너무 순수해서 좀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도시가 발전하고자 하는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우리도 발전해 보자. 우리도 GDP가 충북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가 되자라는 어떤 그런 꿈을 꾸는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름을 강요하고 틀렸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저는 정치는 수렴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만들고 이것이 채택이 됐으면 해보고 그게 실패하면 다른 사람의 안도 가지고 또 다시 해보고 그래서 점진적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좀 비판에 익숙해 있죠. 저도 비판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비판보다는 저희 미래에 대한 희망.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일본은 뭐라고 부르죠? 일본은 재팬 시리즈라고 부른다. 그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야구에서 마지막 파이널을 코리안 시리즈라고 부르죠. 한국 시리즈. 근데 미국 메이저리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월드 시리즈. 왜 아메리칸 시리즈가 아니고 월드 시리즈일까요? 일본 야구는 단점을 교환하는 야구입니다. 규정하고 만들어가는. 미국 야구는 장점을 가져가는 야구입니다. 그래서 박찬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장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저는 충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고 너는 이거 잘해. 너는 이거 잘해.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잘하는 걸 가지고 충주가 잘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충주도 찾으면 좋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저희가 구체적인 그 행정 부분에서 충주 비전을 미래 비전을 위해서 많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데 그거 좀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과 소통하면서 또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혹자는 제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안 한다는데 2년 가까이 25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진단하고 만들고 무엇인가 할 거를 해서 2년 동안 제가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충주에 대한 비전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제가 곧 뭐 콘서트가 될지 뭐가 될지 이 비전을 시민들과 나누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길게는 20몇 년 동안 충주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A라는 기자랑 4시간 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30년 기자 생활하면서 충주에 대한 비전을 4시간 이상 설명한 사람 처음이다. 저는 사실 오래 준비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준비했고 충주역부터 제1로타리까지 간판을 낼 정도로 30대 충주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뭐 이 다음 저녁 시간에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충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그럼 미래 비전이 보면 신재생 에너지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비전. 뭐 그것도 있겠지만 뭐 신재생 에너지 도시 하나만 갖고는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 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산업.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솔직히 잘 나간다는 산업이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가 잘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먹거리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제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복제약도 세계 1위입니다.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1위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충주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20만 도시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제가 교통대학에 좀 그런 연구 인력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서 판교에 가서 얼마 전에는 리니지 사장을 만났어요. 리니지 사장한테 판교에서 가까우니까 교통대학에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당신들 내려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충주가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그냥 재택할 수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내려와서 아파트와 온라인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산업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가 땅이 넓고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개발을 해서 정주할 수 있는 도시, 내려와서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먹거리, 먹거리 좀 내용들인데 이게 좀 오픈되게 좀 그러니까 먹거리 충주 가면 먹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먹거리가 다 있는 자기가 먹고 싶은 뭐 그런 도시.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사람이 가면 행복하고 모여드는 도시. 참 여기서 짧은 시간 다 설명하긴 그런데 또 몇 가지는 제가 또 공개하기 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주의 어떤 정주 여건에 있어서 중년 이후의 은퇴 세대의 기농
이런 쪽을 유도하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젊은 세대들이 뭐 컴퓨터만 할 수 있고 그러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게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 같기도 한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나? 제가 오창에 있을 때 실현을 해봤습니다. 네. 오창에 7만 한 5천 정도 되는데 어제 그저께도 신문에 났는데 중북 경제의 약 35%를 차지하고 상장사가 약 29개가 있습니다. 정말 도시가 다르죠. 과거에 충주에 스타벅스 하나 있을 때 스타벅스가 3개 있었고요. 제가 거기 근무할 때 63빌딩과 똑같은 6만 5천 평 이상의 빌딩을 기획했고 그걸 만드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실험해서 놀았을 때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 왜 어린이집이 필요했느냐면 젊은 친구들을 오창으로 오게 만들려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 50명도 지켜서 200명짜리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작은 아이디어 하나만 바꾸면 되고요. 또 버스 노선이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데 1시간 반 걸리던 걸 중간에 다리로 올 수 있게 하니까 40분 걸리더라고요. 버스 노선. 그래서 급행버스라는 게 이제 청주가 도입이 되면서 제가 버스 과장하고 그런 논의를 많이 했는데 충주도 드디어 급행버스가 생깁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그런 것들 작은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들어오려면 주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주택을 어떻게 이제 잘 공급할 것인가라는 고민들, 몇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심에는 대부분 캘리포니아 모델, 스탠퍼드 대학 모델로 해서 구글이 탄생하고 HP가 탄생한 그런 모델들을 교통대학과 하려고 한 달에 몇 번씩 교통대학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언론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20-30개의 칼럼과 기고문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충주에 그런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장대하면서도 세심하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기대되는 그런 정책을 꾸려나가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충주의 가장 핫한 현안들 중에 한국교통대가 충북대에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도시를 지나가는 충북선이 과연 지하될 수 있느냐 그거를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다른 후보들도 아마 하셔서 예, 후발주자들도 있긴 하는데 지금 지하화를 할 수 있다라면 최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기존 노선을 놔두는 게 좋지 않는가 그걸 주장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그 309인데 거기 그 철도 건설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감리하는 분들, 그다음에 철도공단, 국회, 국토부 이렇게 한 8분 정도 만나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에 이제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힘을 합치면 최소한 교각화는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통대학교 문제인데 교통대와 충북대, 저도 물론 충북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충북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고 있죠. 또 교통대학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앞에 있는 원룸이라든가 상가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통합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글로컬 30이라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글로컬 30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 30개를 육성하자라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일환에 이제 두 학교가 통합을 해서 글로컬 30에 선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조용히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일부 시민들 알다 보니까 흡수 통합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통대학이 독자 생존할 수 있다라면 독자 생존하는 게 좋습니다. 공과대학 특성으로 ESC 특성으로 모빌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제가 주장하는 캘리포니아 모델로 가서 통합하고 그 앞에 연구소라든가 기업이 들어와서 충주만의 어떤 그 대학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입학생이 약 40만 좀 넘습니다. 근데 10년쯤 지나면
입학생이 20만 대로 줄어요. 그러면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막 60만, 70만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이 줄으니까 우리 때 이름도 없었던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이 됐잖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은 좀 뭐 표현이겠지만 지 무슨 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다고 보면 과연 수도권을 다 채우고 지방을 10년 후에 채우려고 보면 이론사고는 20%도 못 채웁니다. 그러면 교통대학에 20, 30%만 들어온다라면 지금 10,000명이 2, 3천 명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학교의 존재가 없어지겠죠. 사실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근데 사실 조금 더 논의가 됐다라면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현재는 통합 방법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평통합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저희 새로운 충주 포럼도 들어가고 해서 충북대와 교통대학이 동일 비율로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했고 저희 포럼 입장에서는 충북대학은 한 2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의왕에 있는 캠퍼스까지 합쳐도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비율을 10% 줄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5,000명대까지 빠르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네 10% 줄일 때 우리는 5% 줄여라. 그래서 이제 정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학교하고 많이 해서 정원도 2027년도에 좀 유지하는 걸로 갔었어요. 사실은 뭐 거의 줄지 않은.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부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 여기에 저는 더 한 가지 더해서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고 그르는 국가적 문제인데 충주 문제만 놓고 본다면 저는 서울대학교 10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30 대학에 다른 지방에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주 혈안이 됐어요. 충남대학도 공주대학도 뭐 지방에 있는 대학.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1,000억 정도의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제 충북대와 교통대학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충주 시민들은 충북대학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충북대학과 동일한 어떤 노선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저희의 실리를 찾아야 되는 거고 또 막말로 안 되면 가다가 깨드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캠퍼스를 갈 것이냐 하나의 어떤 그 공과대학으로 남을 것이라는 숙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좀 시민들이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학교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치대라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통대학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 항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 쪽은 교통대학이 이름은 교통대학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항공이라든가 물류하는 대학보다는 상당히 후발주자입니다. 근데 교통과 지금 모빌리티라든가 뭐 ESG 분야라든가 공과대학 분야는 아직 신생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신생 분야를 만들려고 학교에서 상당히 여러 과를 지금 신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정원이 저는 한 7,000명 선까지 내려가지 않게끔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 이면에는 기업들과 학교와 윈윈할 수 있는 전략 그것이 이제 선진 도시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대학 캠퍼스 주변에 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연구소도 많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고요. 충북선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궁금합니다. 충주시 당국의 의지는 어떠하며 국토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국토부나 시는 뭐 현재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서 업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한테 이걸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도공단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쯤 들어가는지 그걸 검토를 해주면 이건 사실 정치적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누가 될지 문제면 다음에 리더, 충주의 리더,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의 의지. 그래서 이게 지금 BC가 면제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효용성이거든요. 지금 판교 가는 거 낮에 타보면 가끔 타보면 많이 비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말에 버스는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타갖고 차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근데 공교롭게도 판교역에도 백화점이 있고 우리 버스 노선에 있는데도 가장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주말에 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이걸 저는 반대로 내려오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철도 문제는 시민이 권한을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현재 두 개 지자체와 국가는 현재 노선을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교통대, 충북대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통합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어떻게 통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그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진단을 하고 계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한테 권한이 있다면 독자 생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학력 인구가 주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교통대학도 차선책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충북대학에 있는, 제가 이 얘기하면 참 그럴 텐데, 제가 지난번에 MBC에 가서 얘기하다가 그 아나운서가 너무 교통대 편만 드는 거 아니냐, 충북대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충북대학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늘 균형 발전, 충북대학, 청주 니들이 양보해야 된다, 도청도 내놔라, 우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누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낼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독자 생존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교통대 리더십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그 교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시민이 빠졌죠. 학교는 시민 거냐, 학생 거냐, 교직원 거냐, 교수 거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학교가 지어질 때 많은 시민들이 기부도 하고 양보도 해서 지어진 건데, 이 국립대학이 하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간에 이 국립대학이 충주에서 가장 큰, 어떤 분이 대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쨌든 간에 살아남아서 이것을 발판으로, 논의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위기는 기회니까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살려서 관심 없었던 과거에 전문대 이렇게 좀 폄하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시절보다는 훨씬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역발상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그랬습니다. 여기에 스타벅스를 하나 유치하려고 노력해 봤느냐, 캠퍼스 앞에. 근데 저희 충북대학은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학내에. 네. 이게 왜 스타벅스라는 거냐면, 예전에는 빅맥주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있는 데가 유명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 뭐 잘 아실 겁니다. 교수님 하셨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스타벅스입니다. 제주도를 가도 곳곳에 좋은 곳에 다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보는 안목과 미래를 보는 안목이 걔네 기업이 강했다는 거거든요. 과거의 맥도날드하고 비슷한. 그래서 빅맥주스라는 게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학교 문제도 조금 지금의 어떤 원룸 위주보다는 오피스텔도 좀 들어오고 학생들이 좋을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통대 앞에는 좋은 아파트도 하나 없습니다. 네. 정주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안 갔으면. 근데 요즘 캠퍼스가요, 월요일 날 오후에 와서 목요일 날 오전에 가는 게 트렌드입니다. 네. 과거에는 금요일까지 수업을 많이 했는데 금요일에 수업을 잡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연구하고 기업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기업들하고, 그래서 제가 서울을 자주 가는 이유가, 제가 같이 서울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만나고 대기업의 임원들 만나서 충주 사실 홍보하고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주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꼭 신경 써야 할, 아까 말씀 숙제라고 표현하시는데 진짜 풀어가야 할, 정책하는 사람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LNG에 대한 거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LNG는 이제 아까도 조금 설명드린 신재생에너지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태양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그 다음에 수력. 근데 조력은 우리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열 발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물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만든. 그 다음에 지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것도 바이오 생물 같은 게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분, 우분, 그것도 다 가스가 나옵니다. 메탄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이제 이렇게 뭐 공식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고, 또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는 걸 통해서 또 새로운 걸,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누가 먹어요? 식물이 먹잖아요. 식물이. 그 다음에 그 열이 나오면 그 주변에 또 스마트팜을 만들 수 있고, 또 냉각이 나오면 냉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충주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면 6,000기가와트시가 나옵니다. 6,000기가와트시면 충주가 지금 3,000기가와트시니까 충주가 사용하고 반이 남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다 완성이 된다라면. 근데 우리가 LNG 발전소가 건설하려고 했던 게 500메가라 그러거든요. 500메가짜리. 음성에 이제 그게 2개가 있는데, 용인에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 반도체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거기에는 충주에 건설하려고 했던 발전소가 12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충주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온다라면 LNG 아니라 다른 연료도 갖고 와야 됩니다. 왜? 기업을 유치하려면. 근데 이 신재생에너지가 6,000기가와트시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태양광을 20% 정도밖에 효율이 안 나왔는데 지금 거의 30%까지 올라갔어요. 효율이. 그 다음에 이것이 법률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플라스틱을 우리는 거의 다 버리고 뭐 일부는 옷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 이런 것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 케이크 사 먹었잖아요. 비닐 푸대로. 그와 똑같이 이 비닐이 이제 석유로 또 바뀌는 그런 에너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충주가 지금 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 달천 그 강 옆에서 그 수소 에너지를 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 앞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로 하면 이 LNG 문제는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도 갖고 있고, 저는 항상 대안을 얘기했거든요. 네, 충주시에서 LNG 발전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청사진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LNG 발전소가 백지화되면서 그 청사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린파크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충주 시민들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궁금한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린파크 산단이 지금 현재 분양률이 약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가 들어왔다라면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 전체 면적에. 그러면 50%를 넘어갈 수 있겠죠. 물론 산업단지에서 제가 5년간 본부장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 나름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산업단지를 만들 때 LNG 발전소는 거기에 코드에 없었습니다, 사실. 추후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LNG 발전소를 건설하면 아리백이라든가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동서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LNG 발전소 때문에 기업이 들어온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는 방법은 없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충분히 충주에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원전이라든가 동해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충주를 거쳐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음성에도 500메가와트짜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들어오는 산업단지의 전력이 부족할 일은 많지 않을 거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때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가 대안이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 근데 이 LNG 발전소를 만들면서 이 친구들이 혼소 발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결국은 LNG를 떼다가 수소를 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제가 아예 그럼 수소를 만들어라. 수소 발전소를. 왜냐하면 이게 건설돼서 한 5, 6년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을 발전해서 수소가 그만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답들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NG 발전과 기업 유치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LNG 발전소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충주를 그리는
포부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충주에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인구가 줄지 않게끔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인구를 느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주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아이들을 키우게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충주에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가 출산이 가능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걸 알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원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서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국가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시골의 정주 여건을 균형 발전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어떤 문제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근데 일자리는 꼭 대기업만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기업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평택이 80만이 됐습니다. 동탄은 5년 동안 25만, 충주 인구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대기업, 앵커 기업이라는 기업의 힘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농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일자리가. 그래서 결국은 어느 자리냐가 보다는 페이가 높은 농사져서 한 2억쯤 벌게 해주면 젊은이들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살고 싶은 도시. 이웃 간에 친밀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건강하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들.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도시. 이런 도시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머무르고 일하고 도전하고 뭔가 희망이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아야 그래야지만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이제 충주 과거 조선시대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한강수계로 도시였는데 그 영광을 찾고 도청도 다시 갖고 오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뉴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충주 포럼 이태성 대표님을 모시고 충주의 현재와 미래상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충주가 미처 생각지 못했었던 과제들이 많이 있었었고 또 그를 풀어가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지와 동력이 많이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태성 대표와 더불어 새로운 충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유튜브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